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닥 마이크 이든이 1월 7일 날짜로 코로나 인베스티게이션 커미티에 발표한 한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닥 마이크 이든은 전 파이저 부사장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라트 넘버별로의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모든 라트가 같은 제품이냐, 라트별로 어떤 변동사항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조사돼야 한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팀 에즈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인디펜던트 리서처로서 파머스티컬 R&D나 매니팩처링 등 관련된 클리니컬 데이터를 조사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모든 약들은 기본적으로 포이즌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독약이라도 이게 약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도즈, 복용량을 얼마로 하냐다. 독약이라도 적은 양을 먹으면 그 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은 항상 사이드 에펙트가 있고 또한 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블러드 티너, 와파린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피의 독약을 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캔서, 암을 치료하는 키모테라피도 굉장히 톡식한 거죠. 그렇지만 암에 걸린 사람한테는 이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품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비타민 등등 모든 것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 대량 생산하는 것의 품질이 균질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맥주 한 캔을 마셨는데 그게 어제 먹은 것과 오늘 먹은 것이 3배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이 맥주를 다시 마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생산이 얼마나 균질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라는 regulation이 있는데 생산 제조 과정을 굉장히 균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품질의 그 균질성 있는 그런 약이나 백신을 만들 때 라트별로, 배치별로 거의 almost same,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FDA GMP regulation이 나온 것은 아마 1900년대, 1960년대에 불량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FDA GMP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런 제품 뭐죠? Outdated. 이것은 불량 제품이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 Regulatory action을 받아야 된다.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VAERS. 이것은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이죠. 미국의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VAERS 데이터에 의하면 코비드-19 mRNA 백신과 기존에 우리가 매년 맞는 시저널 플루 백신을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시저널 플루 백신과 코비드-19 mRNA 백신을 비교해보면 플루 백신은 거의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한 10개의 제조회사가 있는데 반해서 코비드-19 mRNA 백신은 파이저, 모데나, 얀센, 미국의 경우죠. 3개의 제조회사가 있고 이 자료를 조사한 시점이 백신 접종 이후로 한 1년 이내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1년도 안 된 그런 데이터죠. 근데 이거는 10년이나 됐지만은 거의 2만 2천 개의 생산 라트가 있었고, 코비드-19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4천 매니팩처링 라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했기 때문에 10년간 생산한 플루 백신에 맞먹는 정도의 라트가 있는 거죠. 근데 VAERS 시스템을 조사해보니 부작용이 생긴 게 이제 시저널 플루는 한 9천 건, 이거는 4만 7천 건, 시저널 플루 같은 거는 906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7,000명의 사망자가 있었죠. 물론 이것은 이 자료를 조사한 시점이 백신 접종 이후 한 1년 미만에서 얻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7,000명 정도의 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조사 12월 말경에 조사한 VAERS 자료에 의하면 Adverse Reaction 부작용은 거의 100만 명 정도 되죠. 거의 100만 명이고 사망자가 거의 2만 명이나 됩니다. 최근 자료는 점점점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자료를 조사한 시점에 비교해보면 그래도 8배 정도 많죠. 사망자, 이거는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인데
이 자료가 900명인데 이거는 1년도 채 안 됐는데 8배나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자, 여기서 VAERS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VAERS는 실제보다는 한 1%, 10% 정도밖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플루 백신, 시즌을 플루 백신을 라트벨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두 개의 아웃라이어밖에, only two outlier. 즉, 보통 보면 평균이 라트벨로 5개 정도 되죠. 5번의 부작용 사례가 있었는데, 두 개의 outlier, 쉽게 말해서 튀는 놈들이죠. 두 개의 튀는 놈들이 있는데, 22명의 부작용과 37건의 부작용이 있었던 이 사례가 단지 두 개의 아웃라이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대체적으로 대충 따져보면 평균이 한 라트벨로 한 4건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걸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화이트 노이즈처럼 되게 균질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즌널 플루 백신인 경우죠. 그런데 코비드-19 백신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얀센, 모데나, 파이자가 있죠. 이것은 과연 라트벨로 균질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여기서 이 라인을 끄는 것은 뭐냐면 시즌널 플루 백신은 제일 심하게 튀는 게 37건이 있었죠. 그것은 딱 한 번 있었던 거죠. 딱 한 번 있은 건 최악의 경우 라인을 끄는 거죠. 그것보다도 무시무시하게 600건 생긴 것도 있고 무시무시하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보면은 여기서 651-483-5461이라는 나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건 내지 두 건 거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걸 보면 EN6201이라는 나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600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죠. 여기서 질문은 뭐냐? 과연 이게 똑같은 제품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보고할 때 여러 가지 타이포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이포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몇 가지 좀 믿을 수 없는 재료를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unusual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굉장히 라트벨로 어떤 거는 굉장히 심하게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사망자 보고도 보면은 어떤 라트는 거의 사망자가 140명이 나왔고 어떤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균질하지 제품이 균질하지 못한 어떤 제품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고 어떤 경우는 그 부작용이 없고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더나의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과연 라트별로 일률적인 제품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coefficient of variation 편차 계수를 각 데이터별로 보니까 이 개수가 이 코피언트가 크면 클수록 편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모데나라든가 다른 코비드-19 백신을 하고 시즌널 플루 백신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5배에서 12배 정도의 variability, 즉 변동이 심했다. 라트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코비드-19 백신의 부작용의 변동은 라트별로 변동이 너무 심하고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highly unusual 패턴을 갖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라트별로 그렇게 일률적인 consistency가 없다. 시즌널 플루에 비해서는 라트별로의 변동은 편차는 거의 시즌널 플루에 비해서 5배에서 1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백신 제조회사들이 과연 FDA에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균질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 regulation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네들의 제품 보증이 fraudulent, 사기친 건가? 만약에 사기친 게 아니라면 그들이 그러면
코비드 백신에 대한 GMP에 exempt, 예외로 인정받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만약에 이 예외로 이 코비드 백신은 GMP 레귤레이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환자들이라든가 이거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투자한 사람이라든가 보험회사들은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조사들이 라이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백신 제조회사들은 라이어빌리티의 면제를 받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라고 맨데이트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정부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를 설명을 딱 마이클 이든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비디오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a whole bunch of batches that have got, 400, 600 serious adverse events per lot, and they're roughly the same size. That means there's not the same product that's got this Pfizer COVID-19 vaccine, it says on the box or on the vial, it's not the same stuff. It's not the same stuff. These drug companies are highly professional outfits. They know how to manufacture reproducibly, and we saw that with the flu vaccines over decades. They know how to do it. They haven't done it. I'm afraid I'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y're doing it on purpose because they're so professional. Why did they choose to give you that one that's called EN6201 instead of the one to EN1201? Well, the answer is probably thousands of people are going to die. And I worry that what you've seen in front of you there, I've described it to other people. I said, I'm worried that this is calibration of a killing weapon.